연방하원에 도전한 아시아계 후보가 경쟁 상대인 한인 미셸 박스틸 연방의원에게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며 조롱조로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셸 박 의원 측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절도 행각까지 벌이고 있는데 순찰을 강화해도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 렌트비가 지난 1년 동안 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김을 통해 코로나 검사를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검사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최고위급 인사 파견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외교나 안전상의 문제로 민감하다 보니 백악관이 입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인사를 보낼 건지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Will you send senior officials to Ukraine? Well, we're making that decision now. Thank you. Who would you send? What was the reason? Are you ready to go? Yeah. 바이든이 특사 파견 가능성을 인정했고 직접 갈 수도 있냐는 질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백악관은 따로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고 추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안전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민감한 사안이라서 누가 방문하더라도 예고할 수 없는 깜짝 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백악관이 입단속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최고위급 인사가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갈 가능성부터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블링컨 국무장관이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9,8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 사태에 미국이 보다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Was there any thought to his going into Ukraine? We did talk about it. I think the president would love the opportunity to go to Ukraine to show solidarity with the Ukrainians. 장관급 이상의 정부 인사가 전쟁 지역을 방문한다면 미국이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수준의 상징성을 갖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대만계인 민주당 제이첸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후보가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의 영어 액센트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미셸 박 의원은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한 민주당 제이첸 후보. 지난 7일 한 유대교 회당에서 연설을 하던 중 현 지역구 의원이자 경쟁 상대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의 영어 발음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So she just had another town hall the other day, and it's tough. Like we've transcribed. 이어 통역사가 필요할 정도였다고 언급하면서 청중들과 함께 웃으며 조롱 섞인 반응까지 보입니다. An interpreter to figure out exactly what she's saying. The more she speaks, the better for us.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미셸 박스틸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측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첸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항상 이민 친화 정책을 강조하고 차별을 죄악시하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내로남불과 다름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이첸 후보의 제 영어 발음에 대한 발언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모든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며 이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첸 후보는 대만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 같은 아시아계 정치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 이번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엔 미셸 박 의원이 공화당원인 남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모든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법이 이전보다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 문을 닫은 가게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 금고를 통째로 훔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같은 몰에 있는 상점 3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질적인 치안 불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문을 향해 돌멩이를 힘껏 던지고 깨진 유리창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LA 한인타운의 한 빵집.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한 남성은 곧장 카운터로 가 금고를 통째로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같은 몰 안에 있는 한인식당 2곳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금고는 물론 카운터에 있던 동전통도 전부 가져갔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불과 한 달 전 맞은편 상점에서는 한밤중 전기선과 인터넷선을 끊어놓는 바람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인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주들의 시름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한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10시 넘어서까지 일할 때는 진짜 불안하죠.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 진짜 주변에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뭐 신고 빨리 한다고 해도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뭔 일이 다 이렇게 퍼진 다음에 오니까. LA 경찰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2,750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피해자가 한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3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인타운 치안 강화를 위한 한인 커뮤니티만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인 사회 폭동 났을 때 젊은 분들이 나와서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구심점을 천상 한인회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인회에서 이런 어떤 구심점이 돼서 한인 타운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며 경찰은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의 순찰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범죄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또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40분쯤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34세 남성을 흉기로 찔렀고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 남성은 어떤 언쟁이나 다툼도 없었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 보니브레 지역 남쪽으로 도주하던 용의자는 거리에 앉아있던 주민 2명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의 렌트비가 1년 동안 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전국 50개 대도시의 렌트비 중간값을 분석한 결과 3월 주택 렌트비 가격은 $1,8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1년 동안 17% 상승한 수준입니다.
선벨트 지역으로 불리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같은 기간 동안 렌트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마이애미로 5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와 플로리다 템파는 각각 48.2%와 4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터닷컴은 임대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로 공실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일부 주택 매수자들이 높은 집값과 몰기지 금리 상승에 렌트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가 최근 가솔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석유업계의 바가지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가솔린 가격 바가지 관행과 관련해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과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장, 그리고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 운영자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뉴욕주 전체의 석유 공급망을 조사하고 유가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의 여성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지역 언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유일한 여성 교도 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이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시설의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한 재소자 2명은 이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부터 재소자가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 재소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와 수감 생활을 함께하게 되면서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현재 에드나 메이엔 교도소에는 800여 명의 재소자 가운데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3차로 추가 접종한 어린이들의 항체가 6배 늘었다며 곧 접종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6살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어린이들의 면역 반응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14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추가 접종 한 달 뒤에 항체가 6배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는 2차 접종 때보다 36배나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는 또 어린이들이 추가 접종을 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며칠 안에 식품의약국에 접종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12살이 넘어야 3차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 보건당국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800만 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접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백신 접종률 증가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선 6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도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영국의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1,900여 명으로 방역 규제 해제 이후에 입원과 사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프랑스 발레바 백신 사용도 공식 승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사람이 내쉰 숨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장비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날숨 속의 특정 화합물을 탐지해 코로나19 감염을 판정하는 인스펙트 IR 코로나19 호흡 측정기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비 제조사에 따르면 이 장비는 사람의 숨에 담긴 화학 성분 중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5가지 화합물을 식별해 음주 측정기를 불듯 10초간 숨을 내쉬면 3분 이내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방 크기의 이 장비는 병원이나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측에 따르면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의 정확도는 각각 91%와 10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FDA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PCR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트위터 경영진의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는 최후 통첩성 인수합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당 매입가는 $54 20센트, 총 43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머스크 CEO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트위터를 소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트위터 인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추진이 테슬라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오늘 테슬라와 트위터 주식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하르키우에 공중에서 떨어진 폭탄 여러 개가 연달아 터집니다. 러시아군의 산발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양측의 본격적인 교전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로 이동하는 러시아군의 탱크 행렬이 거듭 포착되고 있습니다.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оенная до ее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и решения те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в начале этой операции.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서방은 무기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미국은 포탄과 장갑차 같은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인근 국가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 내놓은 가장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석유를 계속 구매하는 독일과 헝가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사는 유럽 국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러시아로 끌려갔다며 이는 사업과 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사고나 재해 등으로 생긴 기억 때문에 고통을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한국 연구진이 PTSD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기제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유가족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신질환으로 환자 수는 지난 2015년 7,200여 명에서 5년 만에 45.4%나 증가했습니다. 재해나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가야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도 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이 약하거나 피곤하거나 할 때는 그게 불현듯 나타난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국내 연구진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쥐를 활용한 동물 실험에서 특정 소리와 전기적 충격을 함께 가했을 경우 나중에 소리만 들려줘도 전기 충격을 기억해 몸을 움츠리는 이른바 프리징 현상을 보이는데 연구팀이 임상시험 약물 NYX783을 실험쥐에 투여했더니 일종의 PTSD 증상이라 할 수 있는 프리징 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약물이 뇌 신호전달 물질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공포스런 기억이 떠오르는 걸 제어하는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공포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NYX783이라는 약물을 처리했을 때 동물 모델에서 공포 기억이 억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뇌과학 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지 몰레큘라 사이키아트리에 게재됐으며 앞으로 PTSD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젯밤 전격 회동을 하고 일단 갈등을 매듭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젯밤 서울 강남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배석했는데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회동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의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안철수 위원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 통이동으로 바로 출근하시고 그렇게 그때 이제 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 측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단일화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수위 활동에 매진했다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차 인선의 경우 명단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인선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인선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하지만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공동정부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전격 회동을 통해 인선 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갈등을 서둘러 매듭지은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이 더 강경해진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법안 소위와 상임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요.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당장은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되기 일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반대로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본회의 쪼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회기에선 같은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국회를 2, 3일간 매일 열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표결에 붙이면
정의당 도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보니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앞장설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맞으면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온 현직 검사 3명은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검찰 주요 보직을 채울 경우 검찰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의 직할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입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설특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사건을 선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도 법무부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 막강한 실세장관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한 후보자가 넘어야 할 검증의 벽 또한 높습니다. 우선 한 후보자는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아 석연찮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1999년 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발언으로 구속됐던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과 후배 검사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처남 등 일가족의 과거 이력도 검증 과정에서 거론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날로 북한에서는 최대 명절인 태양절입니다. 밤사이 무력 도발이나 대규모 열병식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언제든 위력 과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하며 민생 치적을 부각시켰는데 북한의 의도를 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양 보통강을 내려다보는 테라스를 갖춘 최고급 아파트들.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테이프를 자릅니다. 그리고 조선중앙TV의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희의 손을 잡고 들어가 새 집을 직접 구경시켜줍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아파트로 리춘희는 자신이 등장하는 뉴스를 자신이 낭독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너무도 희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희 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주택지구의 전과 후를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야경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건설 현장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 11일 만세대 건설의 핵심인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에 이어 이번 주 김 위원장 공개 행사는 모두 아파트 준공식. 그동안 코로나로 자재가 안 들어와 주택이 부족했던 상황을 이번에 모두 해결한다고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생일 당일은 군중대회나 열병식 같은 군사 지도자상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ICBM 등 전략무기를 선보이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는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신형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 다음에 보다 더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4월 25일 대규모로 열병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 군당국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럭해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항모 링컨호에 탑승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4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예정된 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전망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쟁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이 취약한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낮은 4.4%로 발표했습니다. 흥분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로를 지나는 이스라엘군 장갑차를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지며 투석 시위를 벌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요르단 서안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군에 팔레스타인 3명이 피살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군인들이 실탄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이슬람권 국가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가 증가하는데요. 최근 수도 텔아비브와 서안지구 등 주요 도시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탈리아의 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교황은 이날 12명의 수영자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전통 예식을 진행했는데요. 발 씻김 예식은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기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이행된 세종례를 마친 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목요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나루히토 1왕의 조카인 마코 전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서 또 한 번 낙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발표된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마코 전 공주의 남편인 고무로 게이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068명이 응했으며 45%의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코 전 공주는 시댁의 금전 문제 논란으로 인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0월 고무로 게이와 결혼해 뉴욕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 비행기의 안전 운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미국 항공당국이 이런 기내 난동 승객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기내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 폭탄을 맞은 미국인 승객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승무원을 공격했다가 그 자리에서 테이프로 포박된 후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미국 항공당국은 문제의 승객에게 81,950달러, 우리 돈 약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는 미국 항공 역사상 최고 벌금입니다. 기내 난동 사례가 늘면서 미국 연방항공국은 지난해 1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같은 해 3월 이 원칙이 진행된 후 현지 항공당국이 기내 난동 승객에 부과한 벌금은 우리 돈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터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이딘 씨가 기상 관측용 대형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풍선에 대롱대롱 매달린 건 바로 작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터키의 전통 요리, 케밥이네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 61주년을 기념해 케밥을 우주로 보내는 도전에 나선 겁니다. 3시간의 비행 후 38km 고도에서 풍선이 폭발하며 아쉽게도 여정은 중단됐는데요. 위치 추적기를 활용해 발사 장소에서 121km 떨어진 바다에서 불식착한 케밥을 찾았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케밥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죠. 실패를 거울 삼아 또 한 번 시도하겠다는 아이딘 씨. 도전 정신은 인정해드려야겠네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을 못하는 동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폭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강아지가 극적으로 구조된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한 마을. 구조대원들의 손에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러시아 포격으로 무너진 이 건물에 거주 중이던 70대 할아버지의 반려견인데요. 공습이 일어날 당시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강아지는 그만 안에 갇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잔해 더미를 뒤지다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난 강아지. 구조대원들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중 하나로 알려진 그리티 팰리스 호텔인데요. 5성급 호텔이라는 곳에서 왜 갈매기를 향해 물총을 쏘며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은 갈매기를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간 이 호텔은 손님 음식을 낚아채는 배고픈 갈매기 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합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매 조련사도 고용해보고 또 가짜 올빼미도 세워봤지만 영악한 갈매기를 막지는 못했다는데요. 고심 끝에 경제적인 플라스틱 물총을 떠올렸고 즉시 야외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이 장난감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실제로 호텔 관계자는 테이블 위에 물총을 두기만 해도 갈매기가 달아난다며 흡족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5통에 나눠 파란 용기에 담긴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맨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달 먼지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우리 돈 6억여 원에 팔렸습니다. 이 먼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서 직접 수집한 건데요. 달 시료를 담은 테플론 가방을 지퍼가 달린 흰색 주머니에 다시 담아 지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봉합선 틈새에 남아있던 것들입니다. 해당 가방은 분실됐다가 1980년 초 캔자스주의 한 박물관에 다시 등장한 이후에도 경매와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경매사 측은 수익금의 일부를 과학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